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메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중 하나인 미국 반도체 ETF 종목들의 연말 결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양한 ETF들이 있지만 제가 특히 미국 반도체 ETF를 연말에 한 번 더 다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일반적인 S&P 500이나 나스닥과 달리 반도체 ETF들은 종목별로 차별점이 존재하고 이 차별점 등으로 인해 성과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상장한 미국 반도체 ETF들 중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의 기본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ETF들은 추종하는 기초 지수에 조금씩 차별점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 2023년 기준으로 성과에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상장한 지 오래되고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은 단연 타이거 필반나입니다. 지난 4월에 반도체 ETF 비교 영상에서 다뤘을 때보다 시총은 1000억 정도 더 상승해 현재는 1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중 5위에 해당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필반나는 미국에 상장한 반도체 ETF인 XOXX, XOXQ의 한국판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필반나는 미국 반도체 기업 중 상위 30개 종목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장한 종목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로 미국 ETF 중 SMH와 동일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미국 반도체 기업 중 장비와 관련된 매출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으며 2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ETF 중 가장 저렴한 보수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기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소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입니다. 이 종목은 액티브 상품이므로 펀드 매니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더 높은 보수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장 초기보단 시총 규모도 많이 커져 현재는 191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상위 4개 종목에 80% 비중을 두고 있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입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종목이며 현재 시총은 1178억 규모입니다. 상장일은 늦은 편이지만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주가는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장한 ETF는 TSMC에 집중 투자를 하는 타이거 TSMC 밸류체인입니다. TSMC와 1차 벤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상장한 이후 현재 가장 규모가 작지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인 TSMC에 집중 투자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ETF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 반도체 ETF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은 시총 규모나 거래량이 너무 적은 ETF들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총 보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ETF들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른 일반적인 지수 추종 ETF 대비 총 보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S&P 500이나 나스닥,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종목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균 총 보수가 높은 상황입니다. 액티브 상품인 솔의 경우에는 총 보수가 1%를 넘는 상황이며 그 외 종목들도 0.7% 이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중 가장 낮은 총 보수를 보여주는 종목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로 현재 0.2%대 총 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반도체 ETF를 매수할 때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종목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총 보수뿐만 아니라 수익률에도 큰 차이가 생겨 매수 종목을 필반나에서 코덱스로 바꾸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XOXX, XOXQ, SMH 같은 ETF들은 총 보수가 0.19에서 0.35% 수준인데 코덱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ETF의 총 보수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각 운용사에서는 해외 ETF와 비슷한 수준으로 총 보수를 좀 낮췄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ETF들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약 67%, 코덱스는 약 74%, 에이스는 약 79%, 소울은 약 7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상장이 가장 짧은 타이거 TSMC는 약 30%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반도체 ETF 영상을 올렸던 지난 4월만 해도 각 종목별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수익률 차이는 점점 더 커졌고 에이스와 필반나는 10% 넘는 수익률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장 이후로 기간을 넓혀서 비교를 해보면 수익률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필반나와 코덱스는 수익률이 15%가 차이가 나고 필반나와 에이스는 수익률에서 약 20%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미국 반도체 ETF인데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미국에 상장된 ETF인 XOXX, XOXQ, SMH 종목들을 비교해봐도 SMH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타이거 필반나를 XOXX, XOXQ의 한국판 버전이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XOXQ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XOXX는 기존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다가 아이스 반도체 지수로 변경이 됐지만 이 두 종목의 수익률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동일합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SMH가 약 7%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반도체 ETF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의 개별 수익률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ETF 구성 종목 탑10에 포함되는 기업들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엔비디아로 올해 연간 24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수익률이 가장 낮은 기업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 올해 연간 수익률은 약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두 기업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각 종목별로 구성 종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지난 4월 영상 기준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타이거 필반나의 경우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엔비디아의 비중은 상위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수익률이 가장 낮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경우 상위 네 번째 비중을 그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는 지난 4월과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동일하지만 오히려 비중은 약 5%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6번째에서 10번째로 비중이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입니다. 지난 4월과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는 여전히 비중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9번째에서 10번째로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줄어들었지만 한 종목당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비중이 줄었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비중은 약 19%에 달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0번째 비중으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타이거 TSMC의 경우 성격이 약간 다른 ETF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TSMC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하고 그 외 종목들에서 약간의 비중 조절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AMD, 인텔,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은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모든 종목들의 탑10 비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이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와 코덱스 미국 반도체 순이었는데 이 두 종목의 엔비디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수익률이 가장 낮은 개별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모두 탑10 중 최하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필반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비중이 엔비디아를 앞선 상황이며 이러한 비중 조절로 인해 연간 기준 수익률에서 가장 낮은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밸런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인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각 종목별로 비중 결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합니다. 필반나의 경우 상위 30개 종목을 편입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당 비중 상한선을 최대 8%로 두고 있습니다. 상위 5개 종목이 8% 상한을 넘어가게 되면 주식을 매도하고 비중이 낮은 종목을 추가로 편입하는 방식인데 올해처럼 매그니피센트 7 같은 소수 종목이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국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코덱스, 에이스는 모두 개별 종목의 상한이 20%로 엔비디아가 나홀로 독주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최대로 늘어나면서 ETF 전체 수익률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올 한해는 그 어떤 때보다 소수 상위 기업들이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에서도 소수 몇 개의 기업이 독주 체제를 이어나가던 상황이 이어진다면 개별 종목의 상한 캡이 높은 ETF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소수 종목들의 하락장이 시작된다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나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는 더 큰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도체 ETF의 경우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 여러 개의 ETF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반도체 ETF들 총 보수를 좀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